엄마, 오늘 나오지 마. 딸이 그 말을 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몰려오던 그날 아침, 딸은 내 손을 잡더니 조용히 작은 방 안으로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다리로 멀쩡히 걷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정신도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 많잖아. 엄마 힘들어 보여. 그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들, 조심스러운 웃음소리, 차 끓이는 소리, 그리고 부인은 어디 계세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나는 그 말을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날, 나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의자 하나, 작은 탁자, 그리고 반쯤 열린 환풍구, 창문 너머로는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것도 가을이었고, 결혼했던 것도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눈을 감은 것도 가을이었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 회사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얼마나 신사셨는지 몰라. 사람들이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나가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면 나도 뭔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힘들 때마다 손 잡아줬던 사람인지, 그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딸이 저렇게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엄마를 위한 거겠지. 아직 잘 모르는 거겠지. 그 생각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딸은 상주 완장을 차고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부의금을 정리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어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던 오후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딸이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밥은 먹었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를 여기 두니? 딸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잖아. 엄마 피곤하잖아. 그리고 문을 다시 닫으려 했습니다. 나는 문을 잡았습니다.
나 피곤하지 않아. 나 멀쩡히 서 있잖아. 딸은 잠시 나를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오면 사람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막 붙잡아. 그럼 더 힘들잖아.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 많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동네 부녀회, 시장 안반찬 가게, 절 모임,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례식에서만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딸이 문을 닫은 뒤 나는 살며시 귀를 갖다 댔습니다. 누군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안 나오세요? 한번 뵙고 싶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워낙 충격을 받으셔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충격. 나는 충격을 받았나요? 맞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 50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공허함. 그건 충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나를 방에 가둘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딸은 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가까운 사람들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환풍구 쪽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렸습니다. 이 양반 보험이 꽤 컸다던데. 그러게요. 회사에서 들어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둔 것도 있다던데. 수익자가 어떻게 됐대요? 글쎄요. 그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험? 남편은 보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살뜰한 사람이었지만 돈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으면 그게 전부야. 가족이 있으면 그게 재산이야. 그런 말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보험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사인 좀 해줘. 딸은 봉투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받아봤습니다. 보험금 수령 서류였습니다. 나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류 중간쯤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수익자란 그 자리에 적힌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아니니? 딸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되면 회사 사람들이 엄마한테 자꾸 물어볼 거잖아. 엄마 힘들어 보이는 게 싫어서.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말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싸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남편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건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딸에게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하자. 딸은 잠시 나를 보더니 말없이 봉투를 챙겼습니다. 밥은 먹었지? 좀 이따가 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방은 아까보다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시간, 저녁 해가 붉게 물드는 시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그 하늘을 한번 쳐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늘 봤어? 오늘따라 유독 예쁘다. 그 말을 귓가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강한 게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 딸이 왜 이러는지 아직 알 수 없다는 느낌, 그리고 몇 달 전 남편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약 넉 달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피로가 쌓인 거라고,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여보,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왜?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놀라지 마. 나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봐야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넘겼습니다. 늙어서 하는 소리려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하려니. 그런데 오늘 이 방 안에 앉아 있으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발인 준비가 시작되던 이른 아침, 나는 방 안에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관이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딸이 막아도 오늘만큼은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60대 초반,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은 딸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무언가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원 씨 회사에서 15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남편 동료였습니다. 아, 네. 잘 알아요. 박 부장님.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께 직접 드리라고 이성원 씨가 부탁했던 게 있어서요. 그는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에는 남편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숙에게 직접 열어봐. 내 이름이었습니다. 딸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박 부장이 손을 걷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원 씨가 사모님께 직접 드려야 한다고 몇 번을 당부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험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나는 보험 서류를 먼저 봤습니다.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 최영숙, 내 이름이었습니다. 딸이 들고 왔던 서류와는 전혀 다른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들어둔 보험, 그 수익자는 처음부터 나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힘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먼저 가서 나 많이 걱정했어. 사실 꽤 오래 걱정했어. 딸이 착하다는 건 알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걸 써놓는 거야.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살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 만약 내가 장례식 날 방 안에 갇혀 있게 됐다면 이걸 꺼내봐.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냥 웃어넘겨. 보험은 내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어.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지 마. 그리고 영수가 50년 동안 고마웠어. 밥 잘 먹어. 춥지 마. 나는 괜찮을 거야. 여보가. 나는 그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슬픔을 제대로 느낄 틈도 없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먼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본 홀에는 아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친척들, 오래된 이웃들, 남편 회사 직원들,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딸도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두 발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모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어. 얼마 후 딸이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쉬어. 나는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익자가 적혀 있네.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거야. 그게 어디서 났어? 박 부장님이 주셨어. 아빠가 직접 부탁해 놓으셨대. 딸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안에서 얘기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제 안에 안 들어가. 여기 있을 거야.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 나 엄마 위해서 한 거야.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딸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아빠 마지막 차례야. 나 여기 있을 거야.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발인을 함께 했습니다. 연구차가 나갈 때 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 내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편히 쉬어. 남편이 떠나고 49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그 사이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나는 말했습니다. 응.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으면서 창문 쪽을 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이웃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오늘 뭐 먹었어요? 라면이요. 그럼 안 되지. 잠깐만요. 그 사람은 냄비 하나와 재료를 들고 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우리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 생각 많이 나요? 그럼요. 울었어요? 많이요. 그래도 돼요. 실컷 울어요. 나는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것도 있어요. 뭐가요? 나는 장례식 날 얘기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참았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다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사실 편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뒷면 남편이 작게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딸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걔도 사실 무서운 거야.
나 없으면 엄마 어떻게 되나? 재산 어떻게 되나? 사람이 불안하면 이상한 행동을 해. 그게 딸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더 강해야 해. 영수가,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알아. 5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봤거든. 그 강함으로 살아. 나는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야. 나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남편다운 글이었습니다. 나쁜 말 하나 없이, 상처 주는 말 하나 없이, 그냥 나를 걱정하고 딸을 이해하면서 나한테 힘을 주는 글, 5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9일 기도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나,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장례식 날, 그렇게 한 거,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 아빠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다 내가 해야 할 것 같고, 엄마도 내가 지켜야 할 것 같고, 보험 서류도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엉키다 보니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뭐라고 썼어? 딸이 무서웠던 거라고.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무서웠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응. 그때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야. 엄마, 나 겁나. 어떻게 해야 해? 그 말 한마디면 됐어.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여전히 가을 하늘을 봅니다. 여전히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을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딸이 전화했어. 오늘 날씨가 좋더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딸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장례식 날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요즘 뭐 해? 밥 잘 먹어? 이번 주 추워. 따뜻하게 입어. 남편이 나한테 했던 말들과 비슷한 말들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아빠를 닮았구나.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아직 딸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박 부장이 봉투를 건네면서 작게 덧붙였던 말입니다. 사모님, 이성원 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박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딸이 보험 서류 가지고 오면 사모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래요. 기회요? 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주라고요. 만약 사과 안 하면 박 부장이 멈췄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별도로 또 다른 서류가 있다고요. 이성원 씨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2가지 버전의 서류를 만들어 뒀대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가지 버전, 딸이 올바르게 행동했을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남편은 딸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이 이 상황을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지 느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도 그 생각을 했겠지요. 가족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없어도 여보가 지켜지게, 딸도 나쁜 사람 되지 않게, 그 셋을 다 지키려고 혼자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방을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있던 작은 방, 의자 하나, 작은 탁자, 창문 밖 가을 하늘. 그 방 안에서 나는 많은 걸 봤습니다. 딸의 불안함을 봤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봤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방 안에서 나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처럼 사라질 뻔했던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있어도 지워질 뻔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도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 나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딸이 방 안에 가뒀을 때 그냥 참았을까요?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갔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누군가를 마지막까지 생각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